오늘은 굉장히 오묘하면서도 기괴한 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3천만 원이 있다면 이 차를 사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말 자체도 굉장히 오묘하게 들리실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이 차가 저렴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도 찾았고 무서운 이유도 찾았습니다. 이 차의 이름은 BYD 아토3입니다. BYD가 국내에 최초로 출시한 승용 전기차죠. 소형차, 전기차, SUV, 심지어 중국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시할 것 같지만 스펙은 의외입니다. 201마력 31.6토크를 발휘하기 때문에 재원 수치상으로는 BMW 320D보다 빠릅니다. 그런데 사실 겨우 수치만으로 솔깃하게 들리진 않습니다. 마치 중공 제품을 포장하기 위한 그런 수치처럼 들리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저한테는 뭔가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이 차는 2022년 출시 이후 글로벌 판매량 100만 대를 기록했고 BYD는 올해 1월 동안만 30만 대 넘는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BYD 모델이라는 거고, 이걸 사면 정부에서 보조금도 줍니다. 개소세, 취득세, 교육세 이런 걸 모두 감면시켜주고 사실상 유지비가 적게 든다는 건 다른 전기차와 똑같다는 거죠. 이 차는 마치 모든 게 완벽하고 가격까지 착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저처럼 평생을 내연기관차만 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전기차는 그냥 가전제품 아닌가? 그걸 이제부터 알아볼 겁니다. 이 차에 내장되어 있는 T맵으로 저희 촬영지까지 이동을 할 겁니다. 네, 여기 있네요. T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네, 저희가 대부도 쪽을 선택한 이유는 첫째, 여기서부터 이동하는 동안 도심 주행과 고속 주행을 모두 해볼 수 있고요. 둘째는 이 차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T맵이 농로가 아닌 정상적인 길로 안내를 해줬고, 저는 최근 전기차 입문을 결정한 사람으로서 전기차는 정말 탈만한가를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기온이 최저 영하 4도, 현재는 영하 1도입니다. 아침에 출발할 때 완충을 했고 주행한 트립 컴퓨터 거리도 리셋을 했습니다. 완충했을 때 계기판에 떴던 주행 가능 거리는 321km였고요. 방금 다시 출발을 할 때는 289km였습니다. 촬영이 다 끝나면 이 숫자와 실제 주행거리 숫자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놀란 건 이게 정말 우리가 알던 중국차가 맞냐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는 겁니다. 서스펜션은 부드러우면서 단단하게 차체를 잡아주고 가벼운 게 아닌 묵직한 느낌이 들면서 이 안에 있는 마감재나 버튼들 모든 게 좋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KGM의 전기차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 차는 버튼이 없어서 비교하면 욕 먹을까요? 이런 말을 하면 분명 댓글창이 던전으로 변할 걸 알지만 저는 BMW를 굉장히 오래 많이 타봤고 지금은 가장 비싼 모델을 타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 성능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이렇게 일상적인 주행, 도심에서 고속도로에서 맨홀을 밟거나 과속방지턱을 넘거나 할 때 BMW와 느낌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유럽에서 상당히 잘 팔리는 차이기 때문에 그 속성마저 그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차는 중국인들이 개발한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전문가들을 천문학적인 돈으로 데려와서 개발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거죠. 마치 다른 글로벌 제조사들이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굉장히 평범하게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문제점도 있습니다. LFP 배터리고 소형차이기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승차감은 장거리용으로 충분하지만 배터리의 주행거리 스펙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장거리용으로는 추천할 수가 없네요. 이 소리는 결국 촬영이 끝나면 무조건 충전을 한 다음에 집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최악이네요. 해결 방법은 중간에 잠깐 충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방법은 그리 미래지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저랑 안 PD가 항상 지적하는 거긴 하지만 차만 좋으면 뭐하냐는 겁니다. 이게 충전기를 꽂는 것까지 쉽죠. 근데 이 충전기가 어떤 카드를 지원을 하는지, 통신 장비는 또 정상 작동을 하는지 그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카드를 해킹하고, 주유소는 이렇지 않습니다. 이 주유소에서 만약에 카드사를 이런 식으로 가리면 시위도 일어나고 난리가 날 겁니다. 회원가입도 하고 카드를 등록을 해도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얘도 안 되죠. 오류가 뜨는데. 커피나 한잔 해야겠네요. 지금 팔리고 있는 대부분의 전기차가 그렇겠지만 차는 똑똑한데 충전 과정은 멍청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겨우 이틀 동안 받아놓은 전기차 충전 앱입니다. 저희 아파트에 홈앤차지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홈앤차지 서비스가 이미 오래전에 중단이 됐고, 이 안내문 아래 SK 브로드밴드 로고가 있어서 당연히 SK 일렉링크로 리뉴얼이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회원가입을 하고 카드도 등록을 했는데 카드 인증이 안 되고, 심지어는 충전기 불러오기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찾아보니 홈앤차지가 SK가 아닌 GS의 차지비로 변경됐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지비 앱을 깔아서 여기에 카드를 다시 등록을 했고, 설명대로 충전기를 꽂은 다음에 카드를 다시 태그를 했지만 여전히 카드를 읽을 수 없었고, 손톱보다도 작은 충전기 아이디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충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 어디에 어떤 방식의 충전기를 설치할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카드 결제도 이렇게 제각각으로 하는 주제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에 2천억 넘는 세금을 태우는 게 말이나 되냐는 겁니다. 30분 뒤 차로 돌아오니 충전이 덜 되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마 통신 장비가 완벽했다면 충전이 정상적으로 됐을 겁니다. 주행거리가 걱정된다면 에코 모드로 놓고 달리거나 좀 더 확실하게 하려면 회생 제동을 더 강하게 설정하거나 해야겠죠. 그런데 저는 스포츠 모드를 쓰고 싶네요. 스포츠 모드에서 아토3는 굉장히 의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비아디 본사로 초청을 받았을 때 루쉐랑 아태 지역 총괄이사와 바로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의 전기차 캐즘을 자신들이 깰 수 있다고 할 때 솔직히 그냥 그때는 중국 특유의 자신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말이 좀 이해가 됩니다. 너무나도 편안하고 평범하게 다음 촬영지에 도착했습니다. 여긴 시화방조제입니다. 굉장히 사고도 많았고 이 주변에 사는 사람이라면 운전 연습을 할 때 꼭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휴게소도 없었는데 멋있네요. 풍력 발전, 수력 발전, 주말이면 차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지금까지 아토3는 거의 모든 점들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정말 중국 브랜드라는 점까지 감안하면서 탈 수 있는 차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저는 좀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해안도로를 마주했습니다. 와, 이거 이래도 되는 건가요? 너무 오묘하고 이상합니다.
이 스티어링의 반응이나 차체 움직임이 약간 소름 돋습니다. 그냥 이 브랜드를 생각하지 않고 탄다면 정말 유럽차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고 배터리가 이 아래에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형 SUV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이 서스펜션의 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국내의 어떤 브랜드처럼 퉁 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물렁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적당한 바운싱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인상적인 건 이 코너링입니다. 전륜구동 차들은 코너에서 밟으면 밟을수록 차가 방향을 잃고 언더스티어가 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가서 저기 있는 나무나 가로등을 받아버리죠. 그런데 이건 밟으면 밟을수록 감겨 들어갑니다. 이런 느낌은 폭스바겐 골프 이후로 처음 느껴봅니다. 이걸 어떻게 해낸 건지. 11만 명이나 되는 연구 인력을 허투루 쓴 게 정말 아니라고 봐야 할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차에 너무 빠지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하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모든 것들, 이것들이 바로 저렴하게 출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평범한 가격에 중국 브랜드라면 대부분이 구매를 안 하겠죠. 그런데 만약 저렴한 가격 덕분에 이 정도의 만듦새를 자이든 타이든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 사람들이 좋은 인상을 갖게 되고 실제 구매도 하게 되고 저렴한 가격 때문에 이 차를 회사차로 구매하는 사람들도 많아진다면 중국 브랜드의 한국 잠식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들어오는 다른 중국차 회사들도 비슷한 전략을 쓸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역설적으로 드는 생각은, 어쩌면 우리나라의 허술한 충전 인프라가 이런 회사들의 진출과 성장을 방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 차는 솔직히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 만듦새의 차를 찾아보긴 힘들 겁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말을 뒤로 하고 다시 도로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닙니다. 계기판은 정말 시력 좋은 사회 초년생들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고, 아직 뭔가 좀 어설픈 게 있습니다. 마케팅 방식이라든가 곳곳에 박혀있는 비아디 로고 같은 것들이요. 엠블럼이 분명 따로 있는데 모델명 앞에도 비아디가 들어가고 실내도 곳곳에 비아디 디자인이라는 엠블럼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과시하는 건 좋아할 수 있지만 과한 건 또 싫어합니다. 그리고 사전 계약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기사도 대대적으로 내보내질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건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가격만 본다면 분명 역대급 사전 계약을 기록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러지 않았는지는 의문입니다. 일단 중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를 대한민국 땅에서 아무렇지 않게, 심지어 어떤 부분은 만족스럽다는 생각으로 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이 차가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잠식당하기 싫다면 지금 당장 정신 차려라. 이 차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거보다 더 뛰어난 테슬라는 어떤 느낌인지 벌써부터 궁금합니다. 출고를 받으려면 2달 정도 남았네요.